김은선입니다. 저는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포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되게 낯선데요. 저는 되게 불행했습니다. 짜증이 발끝부터 목까지 차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짜증이었어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고, 왜 저 사람 이렇게 늦게 걸어가 짜증이 나고, 횡단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짜증이 나고, 너 왜 요즘 연락이 없니 하는 부모 연락도 짜증이 났어요. 다 싫었어요. 밤에 잠은 2시간마다 깼고요. 굉장히 짙은 우울감에 이렇게 빠져 살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스스로 원인을 찾고 나름 해결하는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원인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연애를 하고 있구나였어요. 근데 그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사랑 따위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뇌였죠. 별거 아니야. 사랑은 내 인생에서 몇 % 안 차지해. 근데 이제 저는 잘못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학대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유튜브에서 한번 살겠다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남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연관 검색으로 쭉 나오는 게 이 자기애적 인격장애, 뭐 용어는 다 달라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 등의 영상이 국내외에서 올라오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었어요. 난 이 사람을 그전까지 핸드폰에 계좌시라고 입력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정식명칭 따로 있었어요. 그냥 나르시시스트였던 거예요. 이 나르시시스트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봤더니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C가 하나 더 들어요. 어려워요, 발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그냥 단순한 공주병, 왕자병, 나 너무 멋져 뭐 이 정도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정말 자기애적 인격장애자로 어떤 병리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구체적 간단히 이 사람들에 대한 큰 특징을 얘기하면 첫 번째, 되게 매력적이에요. 겉으로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헌신적인데 이게 특히 저처럼 정말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의 깊은 데는요. 너무너무 철없고 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랑받아야만 하는 작은 나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 작은 나이를 숨기고자 끊임없이 상대를 비하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죠. 영화 가스등에서 유리한 말이잖아요.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한마디로 디스를 해요. 끊임없이 넌 못나네, 넌 못나네. 아유, 너 같은 애 아니면은, 너 나 같은 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나지도 못한. 그리고 작은 비판부터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이 사람 관계에서 생긴 것도 내 탓. 뭐 어떤 나의 관계, 나의 다른 일에서 생긴 것도 다 내 탓. 누가 남한테 가서 내가 당하고 와도 다 내 탓.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감정을 무조건 다 전이해야 돼요. 자기 짜증이 난 게 있으면 상대에게 다 전이를 하면 자기는 기분 좋아지죠. 상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상대의 그 짜증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요. 이제 그 유튜브들을 찾아보고 그거에 계기가 돼서 책도 찾아보고 영화도 찾아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치유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인데 저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그 컨텐츠들, 대표적인 컨텐츠들을 좀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파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 채널을 좀 소개해 드리려면 사실 이 채널은 앞으로 좀 이렇게 꾸려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 삶에 좀 도움이 됐거나 영향을 미친 것들이 시줄이 되고 컨텐츠들이 날줄이 돼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로 컨텐츠들은 주로 이제 도서가 될 것 같고요. 간혹 영상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예요. 장 샤를르 보슈가 지은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그 희생자들이란 책입니다. 딱 이름 들으면 프랑스 사람이죠. 장
샤를르 보슈. 이 책은 이 나르시시스트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책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깊이도 깊고 사례도 풍성하고 그래서 읽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아주 간단히 얘기합니다. 파무 파탈, 옴무 파탈. 이거 옛날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병자라는 걸 모르고 붙인 이름들이다. 그들은 그냥 악성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 애적, 어려워요. 우리 PD님은 이걸 그냥 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름 길다고 그냥 하자. 가끔 용어를 다 혼용할 거예요. 자기 애적 인격 장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말해요. 파모파탈도 오모파탈도 아니고 개자식도 아니고 그냥 나르시시스트다. 병자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파탈이란 용어 자체도요. 우리는 치명적인 뭐 영어로는 페이탈, 프랑스어는 파탈인데 치명적인 뜻으로 알고 있지만 뒤져봤더니 불행을 부르는 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필연적으로 상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 특징으로요. 일단 꼽은 것은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곤란함 그리고 무력감을 느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무서워, 나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거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너는 쓰레기야. 네가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오히려 상대를 할 때 막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평온을 얻고 가서 평온하게 가서 미팅을 하고 돌아와요. 이 사람의 책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삐에르트라고 나와요. 삐에르트 여자인데 여기는 여자가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예요. 이 삐에르트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 시절에 어머니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고 불행하게도 그걸 계속 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본인의 깊은 마음속에는 당연히 어머니가 바람을 피울 때 어떤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날 버리고 가정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할 때마다 늘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를 버릴까 봐 너무 노심초에 살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개인적 그리고 공적 관계를 다 회방을 해요. 절대 회식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고 파티 나가는 것도 싫어해요. 간다고 하면은 가진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요. 막 쫓아가기까지 해요. 일부러 쫓아간 다음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분위기 다 초쳐요. 상대방 이름은 여기서는 프랭크였어요. 그리고 나가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순점이 뭐냐? 그 정도면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정작 자기들은 바람을 피워요. 나름의 방어 기제인 거예요. 너는 어차피 바람을 피울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피울 거야. 네가 차기 전에 내가 찰 거야 이거예요. 늘 마음속에 너무너무 방어 기제가 심해요. 예, 저자는 이를 바로 분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는 좋은 가치를 겉으로 내세워요. 자기는 좋은 역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결점은 바로 상대에게 투사를 합니다. 나는 건실한데요. 프랭크, 피에레트 본인 자신은 건실한데 프랭크가 부정하고 바람을 피운다. 그러니 나는 차이기 전에 찬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람을 정당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교묘한 게 때리거나 요극설을 하거나 그럼 차라리 떠나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법정 이혼 사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방법도 쓰지 않아요. 그냥 말로 교묘하게 독침을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상책을 내냐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고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감을 상대에게 투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을 아냐 하면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늘 떠날 준비가 될 경우에는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겠죠. 어렸을 때 또 학대를 당했거나 유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라고 느껴요. 그러면은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더 나아져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법을 자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내적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바람을 피웠다며 저를 비난했고 농담을 하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또 화를 냈어요.
넌 너무 어색해. 좀 자연스럽게 행동해. 라며 저를 비난했죠. 이게 저였어요.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너무 조심스러워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눈치 본다고 짜증을 내요. 막상 저를 볼 것도 아니면서 제가 약속만 잡으면 저를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해요. 아니 볼 생각이 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누르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틋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잡고 그러는 건 싫은 거예요. 통제 밖에 벗어나는 거는. 자크에서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자크의 증언처럼 피에레트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여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우월감이 타임아웃돼서 수그러들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손 씻으라고 하면서 이만한 물수건 주잖아요. 거기 물금 이만하게 커지잖아요. 나르시스트는 물수건인 거고요. 희생양들은 물인 거예요. 그 사람 이만큼 키우기 위한. 우리는 그냥 쪽쪽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들이 이러는 이유는요. 저자는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내면과 약한 자존감. 역으로 그렇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자신에 대한 과대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계속 그걸 살펴봤는데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기질적인 영향도 있는 거고 좀 타고난 부분,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을 하는 듯합니다. 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한 여러 예의 대부분은 확실히 좀 불행한 유년 시절을 겪긴 했습니다. 부모가 바람을 피웠거나 부모가 유기했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참 이게 고구마 심정일 거예요. 아니 네 잘못도 있네. 왜 등신처럼 거기서 당하고 있어? 도망갔으면 됐잖아.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말하게 당하기 전까지. 저랑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한 남편이 많이 이쪽 과예요. 약간 경계적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결혼은 했으니까 제 정상과 이쪽에 경계선상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언니 더해 언니 그냥 아니 그럼 이혼하면 되지 언니가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요. 첫 번째는 좋았을 때 기억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그래, 잠깐 일시적인 걸 거야. 이제 내가 이해해주면 더 나아질 거야. 둘째,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요. 즉,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심어요. 너 이 정도로 떠나?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널 때렸니? 너한테 욕을 했니? 너 역시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건 거짓이었어.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이게 저처럼 모범생 컴플렉스가 가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버텨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요. 참고 견디고 결국은 성취했던 거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그래도 버텨봐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러니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일이겠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유형에 대해서도 딱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생양들은 대체로 인심이 후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제가 진실로 윤의 펼칠선입니다. 사랑스럽고 웃으셔도 돼요.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바라며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네, 제가 이제 그에 뒤이어서 소개할 두 가지 컨텐츠는 둘 다 영상인데 그 영화인데요.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화거든요. 희생양들이 똑같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사랑스러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그 책임감 강하고 사랑스러운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병자라고. 물론 그들은 다시 집착하곤 합니다. 쉽게 못 찾거든요. 그 성질 다 받아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와요. 근데 냉정히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그로 인해 당했던 고통을 절대 잊지 말라.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요. 야, 그 사람 너무 전형적인 사람이었고 그를 만난 나 또한 너무 전형적인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내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나 같은 경우와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 그렇다면 해결 방법 또한 그냥 전형적인 해결 방법이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떠나는 거였죠. 네.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가볍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 쭉 가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이 뜸을 들이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가볍게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책입니다. 악상 나르시시스트와 그 희생자들. 책은 말합니다. 너 나다.